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본색 대담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평소 뵙기 어려운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백민 변호사님이신데요. 법무법인 정률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분 왜 저희가 모셨냐면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근혜 특검이라고도 하고 최순실 특검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특별수사관을 3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국회의원, 최강욱 의원실 비서관도 하셨는데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백민 변호사님 모시고 김건희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특검법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김영란법 요새 말되고 있는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특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변호사님 아마 처음 뵈셨을 텐데요. 네. 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여기 보고 말하면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백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런 유튜브 방송에 처음 나오게 돼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예, 조수진 변호사님과 좋은 방송,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백민 변호사님께서 이제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섭외차 전화를 드렸을 때 이태원 참사 지금 유족분들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체투지 이 영하 7도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지금 산보일배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이제 낮 시간 비워놓으신 게 사실은 그 오체투지 같이 하려고 그러셨다고. 예, 맞습니다. 오체 투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주제로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네, 이쪽으로 급히 오게 됐습니다. 네. 그 특이하신 경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법무관, 군 검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특검 때 2016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약간 그 개인적인 경험 부분 좀 여쭤볼게요. 특검에 본인이 뭐 그 지원하셨던 게 무슨 동기가 따로 있으세요? 당시에 이제 제가 어떤 그 공익재단에서 이제 공익활동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검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좀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왜 말려요? 특검에 가서 성공할지 어떨지 모른다. 사실 그 전에 특검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로서의 어떤 일정 기간 좀 그 변호사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독립운동까지 못했지만 이 일은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신 거군요. 지금 그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3급 꽤 높은 그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이제 특검이라는 게 저도 참 그냥 이름만 특검 했지 특별검사를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임명을 한 명을 하게 되면 그 특별검사 밑에 수사단을 쫙 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수사단이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시행된다, 뭐 통과됐다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로 구성이 되는 거고 특별수사관은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특별검사라는 곳이 이제 특별한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원래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완전히 수사관들을 새로 세팅을 하는 거군요. 특별한 수사관들을 한 40명 내외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보면 특별검사가 한 명이 있고 특별검사보, 검찰로 생각하면 차장검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검사보가 적게는 2명 있는 특검부터 많게는 4명 이상 되는 특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편제상 아래에 특별수사관들이 40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이제 이들로만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검찰에서 파견 검사들이 오고 또 뭐 국세청이나
뭐 금감원 이런 곳으로부터 파견 공무원들도 와서 다양한 출신들이 이제 함께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자기 사람 뽑는 거다. 그게 이제 일반 변호사 중에서 공채처럼 예. 공지를 하면은 변호사들이 주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뽑는 거고. 네. 근데 변호사만 가지고는 이 단시간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의 속도라든지 효율을 내기 어려우니까 검찰에서 이제 차출해서 네. 파견을 받고 그 외에 네. 여러 공무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조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특검은 몇 명 정도였어요? 밑에 그 특검 그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최순실 특검은 좀 규모가 있는 편이었고요. 당시에 메머드 특검이다 이런 이제 말도 나왔는데 뭐 전체 인력 다 합치면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는 특검 하니까 한 명의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완전히 중소기업 하나 차리는 거군요. 예. 뭐 당시의 경험을 좀 살려보자면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 하나의 방에 검사하고 지금 특별수사관,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인데 지금 특검의 수사관인 사람하고 행정직원하고 같이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당시 경험을 살려보실 때 그럼 만약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요 지금 특별검사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실제 시행할 때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현직의 그 이제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이 이제 검찰공화국이고 이 수사를 이제 할 때 이제 특검이 파견을 온 검사들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게 한다면 과연 지금 검찰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최순실 특검 때는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검사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줘서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수사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살아있는 권력, 거기에 특히나 영부인을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검사가 와서 지금 영부인, 선배 와이프를 수사한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최순실 특검 당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그때도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순실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을 해서 뭐 수사를 유야무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가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으로 번지니까 이제 특검도 설립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했고 그러한 밑바탕 수사가 된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이유도 어느 정도 밑바탕은 되었던 수사였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을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수사를 했을까? 기초적인 수사는 해놓아야 된다라는 점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검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 기준으로 김건희 특검법 어떤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네. 그럼 어느 정도 언론에 그 수사 진행 상황이 나와 있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이름이 특검법 이름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원래 이게 제가 그 의안 검색해보니까 법안이 3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누구 법안으로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특별검사를 조직을 아까 그 백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다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럼 지금 본회의에서 28일 날 통과시키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그 법안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은 뭐예요? 지금 사실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거는 양평 문제도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또 최근에 디올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사 대상은 뭔지 법안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예, 아직 다른 부분까지 추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본회의에서 그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수사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알고 그래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그 약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 열어놓고 있다. 정의당의 생각이 네. 중요하다면 발의하셨기 때문에 대표 네.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만을 지금 대상으로 한 법안이지만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또 근무를 예.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인재시다 보니까 차출돼서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백민 변호사님 사실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그 본회의에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에다가 내용 변화를 지금 가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뭐 그런 뭐 본회의에서 일부 법을 수정을 해서 통과된 사례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요건이 뭐예요? 누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뭐 추가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 수사 대상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 한 가지로 추가한다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이 되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먼저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라는 게 그 일반 규정에 보면은 의원 30인 정도가 발의를 하면 수정안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본회의에 이미 가 있는 법안은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미 상임위 논의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상임위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딱 가서 붙잖아요. 예. 그리고 수정안 먼저 의결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그게 더 진일보된 거니까 그걸로 하고 그렇죠. 그게 부결되면 다시 원래 했던 안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네,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 건 아까 그 수사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의혹 말고도 추가도 뭐 그게 가능할지 지금 일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상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영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기초수사 부분이 아까 조금 잘 돼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최순실 때는 그러면 네.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강제 수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잘 된 점이 있거나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그 특검이 일단 발족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사무실도 임대하고 그 검찰의 기록도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 준비 기간 동안 사실상 수사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수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라는 것은 매우 짧기 때문에 60일 내지 70일의 수사 기간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앞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준비 기간에 내실 있게 사건을 분석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앞에 기초수사가 되어 있어야 특검의 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특검 밑에 뭐 이제 중요한 점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백민 변호사님이 지금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인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수사 실무를 잔뼈가 굵은 사람을 네. 운용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임명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악마가 디테일이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속지 않으려면은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팁을 주세요. 네. 일단 그 임명되실 특검이 그 뭐 판사 출신일지 검사 출신일지 혹은 변호사 출신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 특성상 검찰에서 파견오는 검사에게 그 수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이전에 있었던 특검 중에 그 검사 스폰서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을 수사할 때는 사건의 성격상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수사할 때는 네, 너무 검사 출신에게 주도권을 다 넘겨주기보다는 네, 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준비 기간에 업무 분장을 잘하는 것이 좀 인적 구성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관, 민간인에서 뽑는 특별수사관 40명인가 지금 이 법안에 뭐 20명인지 이렇게 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좀 센 사람으로 내지는 조금 이제 검사에게 휘둘리지 않은 사람으로 잘 뽑아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아까 그 일을 배분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할 때 검사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인 출신의 특별수사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식의 이제 보직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어때요? 특검 밑에 특검 보호라고 아까 4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검찰로 치면 차장검사, 네. 뭐 부서장 같은 사람인데 예. 그분들도 중요합니까? 그럼요. 예. 어. 특별검사 보 분들도 특별검사랑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예. 스스로 재판에서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수사를 지휘를 합니다. 특별검사보 분들이 이제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제 삼성 팀, 삼성 뇌물팀, 뭐 2대 입시 비리 팀, 블랙리스트 팀 이렇게 팀별로 특별검사보 분들이 지휘를 하셨고요. 아. 예, 그분들의 역량이나 어떠한 뚝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제 200표 이상을 얻으면 이 통과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특검 보를 누구로 하는지도 굉장히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경험을 좀 되살려 보시자면 인상 깊었던 뭐 어디 수사하러 갔더니 뭘 발견했다든가 뭐 약간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제가 특검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이제 명품백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누가 뭘 받은 당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당시에 비선 의료인으로 유명했던 이제 모 의사 부부입니다. 네, 부부가 이제 경제수석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제수석의 집에 보테가 베네타라는 명품 가방을 놓고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 보테가 베네타 그 디올 못지않게 비싼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명품 예. 그 로고 없이 그 굉장히 비싼 가방으로 유명한 백 아닙니까? 예, 당시에도 그 백이 좀 화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경제수석의 부인이 받긴 했지만 그 명품백 받은 것이 뇌물수수죄, 공무원인 경제수석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다 인정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부인이 명품백을 네. 관련자에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때는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 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바로 뇌물로 특검에서 인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보테가 베네타만 있었어요? 백이 또 있습니까? 뭐 뇌물 받은 게 또 발견했다든가? 당시에 명품백이 한 개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초기에 그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이 된 것인데 그 경제수석이 이제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화를 보다 보니 모 경제수석이 이런 말을 한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집에 두고 가라고 하세요. 예. 무엇을? 예, 아내가 이 가방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그냥 집에 두라고 하세요. 거기서 포착을 해서 네. 집을 네. 급습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들어갔더니 이제 가방도 여러 개 나왔고 현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강제 수사하실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이제 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법 위반은 있어 보이는데 특검 시행된다고 하면 사실 관련해서 범죄를 더 발견하면 팔 수는 있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 집에 그 디올백이 무슨 선물 뭐 창고에 있다는데 압수수색 가능합니까? 그 집이 사택이라고 하면 뭐 경호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상 뭐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그러니까 그 가방이 지금도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거 만약에 없애면은 증거인멸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없어졌으니 없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 사실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라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많은 난관이 말씀만 들어도 네. 예상이 되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그 디올백을 네. 그 목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그 윤 대통령 부부를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난데없이 나온 얘기가 뭐 아무도 처벌 못한다, 김건희 여사 이걸로 처벌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좀 스픽스에서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든 아니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그 형사 일부가 수사를 하든 김건희 여사 자체를 처벌할 규정 자체는 청탁금지법일 경우에는 없고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그 인터뷰를 보면은 서울의 호리에서 그 9월에 디올백 전달하기 전에도 6월에 자신하고 면담을 하던 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다음번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6월에도 한번 뵀대요. 근데 김 여사가 자신하고 면담하던 중에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뭐 임명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최 목사가 통일 관련 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는 민주평통이 있어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자문위원 이제 높은 직급입니다. 이렇게 위촉할 권한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의 업무 중에 보면은 통일 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부분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백을 받으면 사실은 김영란법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최 목사라는 분하고 면담을 할 때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어도 그 라는 정도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고, 어. 그런 상태에서 최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단순히 김영란법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뇌물죄나 알선수재 이런 쪽으로도 수사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하려면 사실은 아까 그 압수수색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 내역이 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이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통화 내역 같은 게 보통 확보가 돼야 기본적으로 아까 발견했던 네.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밝힐 수 있는데 네. 참 들을수록 답답한 노릇이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위법 소지는 크지만 뭐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김영란법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꽤 깊은 뿌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공무원하고 동급으로 책임을 지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 유야무야 합의가 돼서 통과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영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온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인데 넙죽넙죽 뭐 명품백 받고 뭐 해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하기도 좀 이제 애매해지고, 이번 건은 서울의 호리에서 이미 서한을 보낸 상태라서 몰랐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건, 추가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인도 처벌하기에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대통령이 알았느냐를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좀 현실이 참 복잡한데요. 마음이 복잡한데요. 그 예전에 최순실이 말을 받았던 것이랑 그분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뭐가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순실 씨도 뭐 배우자는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지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예. 최순실 씨가 받았던 말, 그게 뇌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지금 자꾸 디올백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이 그 뭐 명품백을 받고 이런 것까지 이거 함정 수사를 오히려 막 문제를 삼으면서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 모를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치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타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은 그 정유라 씨가 탄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 최순실 씨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던 것은 대통령만큼 실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된 거였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좀 그런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 이제 국회에서 배우자 처벌을 포함해서 이제 김영란법을 개정하자라는 개정안이 10월 달에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다고 해요. 혹시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남국 네. 무소속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예, 총 12분이 발의자로 나섰고 그 법안은 이제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불법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이 법이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통과된 이후에 있었던 일부터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게 예,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은 안 되는군요. 소급 적용하면 이것도 위헌이잖아요. 예, 앞으로 적용한다는 의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12석이기 때문에 200석의 합의를 거쳐야 재통과가 가능해서 12표, 13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도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백민 변호사님, 저의 첫 번째 집중 인터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제가 영광이고 너무 감사했고요. 끝으로 저희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하실 말씀. 오늘이 처음 게스트인지 몰랐는데 네. 영광이고요. 그 조수진 변호사님 민변 때부터 워낙 여러 가지 그 인권 우리나라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방송 많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특검이 잘 되려면 특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밖에서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실제 특검을 움직이게 원동력이 됐듯이 예, 우리가 또다시 어떠한 특검을 맞이한다면 그 특검이 잘 되도록 하는 힘은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특검에 몸을 담으셨던 분의 말씀이라서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민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